목동 재건축 단지 거주 중인데 김포공항 고도 제한 소식이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하며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사 가야 할까요? 그 목동에 14개 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14개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거주 가구가 26,000 가구, 재건축이 됐을 때 47,000 가구,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 목동이 들썩이는 이유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 브레이크가 걸려가 굉장히 큰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카오라 그러죠. 유엔 그 산하의 국제 항공 뭐 기구인데요. 민간 항공 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도 제한. 그러니까 항공 안전을 위한 겁니다. 엉뚱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뭔가 지금은 4km 이내인 경우만 45m 제한이 있어요. 45m. 근데 이걸 앞으로 10.6km로 그러니까 4km에서 그러니까 3배나 눌려요. 그리고 이것도 단계별로 층고가 45, 60, 90으로 그러니까 90m로 딱 정했어요. 근데 이 영향을 받는 게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제1차적으로는 목동이 받아요. 지금 재건축이 한참 진행 중인데 얼마나 이게 지금 날벼락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김포도 해당이 되고요. 부천이라든지 영등포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 13.6km가 되니까. 근데 지금 목동의 재건축 현황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적률을 300%로 완화해줘. 재건축이라고 하면 용적률을 늘려주고 층고가 최고 49층까지 가요. 49층이면 미도로 따지면 180m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49층까지 서울시가 이 정비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해주겠다고 이미.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카오에서 이런 게 권고가 나오는데 안 따르면 안 돼요. 지금 재건축하는 곳에서 날벼락이 그러니까 49층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90m 이하로. 그러니까 층고가 그렇게 되면 결국 재건축 가구 수가 줄어들게 돼요. 아까 47,000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부담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재건축 가구 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의 뜻은 알겠는데 다만 국토부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향이나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정책에 제도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서울시도 적극 보완책을 강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로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특정하거나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출퇴근 교육 환경이 좋은데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대출받아 집 사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고양시 특히 일산지구는 분당과 함께 정말 성공적인 신도시거든요. 제가 가봐도 호수도 있고 교통도 좋고 정말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분들의 특히 집을 가진 분들의 고민이랄까 불만이 뭐냐. 분당과 평촌은 홀홀 날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특화 노후도시 이거 설계가 나온 이후에 정말 판교가 오르면서 또 분당도 오르고 또 평촌까지도 이 상승 효과가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규모도 큰데 일산 신도시가 소외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가 안 오르니까 고양시도 인구가 100만이 넘는 특례 도시인데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마구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 수도권 중에서도 수용성이라고 그래서 수원, 용인, 성남, 요즘 화성까지 평택까지 대도시가 먼저 올라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르는 게 이제 인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도권 북부로 가요. 수도권 북부의 대장 도시가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고양도 이제 오를 시기가 순차적으로 왔다. 실수요자라면 전세값도 이제 멈추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구매에 매수하는 그런 긍정적 측면에서 접근해도 좋다. 그리고 직주 근접. 고양시만 해도 대부분이 고양시 내에 직장을 다니지를 않아요.
자족도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로 위성도시, 주거 기능을 역할한단 말이죠. 이럴 때는 철저하게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이 좋은 거 위주로 가야 돼요. GTX-A라든지 앞으로 여기 굉장히 많은 게 들어서죠. 그 다음에 여기 고향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한꺼번에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라 시범지역이라고 그래서 그 옆 동네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주 수요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전세가 안 내려요. 전세가 안 내리면 매매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이 좋아질 것,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풍부할 것, 살기 좋을 것, 그 다음에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곳, 예정지. 여기다가 고점 대비해서 집값이 많이 빠진 곳이 좋고, 또 나도 재건축이 될 걸 예상한다면 이왕이면 대지 지분이 많은 곳을, 많은 아파트 단지를 선택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소식에 부산 아파트 가격 다시 오를까요? 언제,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요즘 특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부산이나 대구, 광주, 대전입니다. 특징이 뭐죠? 광역시입니다. 이분들이 왜 지금 질문이 많아질까요? 우선 두 가지입니다. 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또 뭐 고점을 갱신했니, 최고가니 막 뉴스를 쏟아져요. 두 번째는 전세값의 변화예요. 매매값에 먼저 움직이는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세 번째를 봤더니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안 지어요. 3, 4년 전부터. 결국 여기도 공급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새 아파트가 줄어들지 않을까? 여기다가 하나의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질문이 하나 더해졌어요. 해양수산부 이전에요. 여기다가 산하기관까지 지금 움직여요. 그럼 한 2,000명 정도가 움직일 여지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큰 선물이죠. 부산 진역이 있는 동구로 이전이 거의 결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빌딩도 IM 빌딩을 구했다 이런 얘기도 이미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구의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리고 부산 진역 주변이니까 교통도 좋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부산도 지금 사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고, 저는 매입해도 괜찮다. 지금은 저가 급매물을 노린다면, 저가 급매물은 시세보다 5%에서 한 10% 싼 걸 말해요. 특히 또 동구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위상이 북한 개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말고 해수부 북한 개발이 있고 이 주변에 여러 가지 부산 진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크고 작은 개발 계획들이 제가 지금 자료도 보고 있거든요. 뭐 동삼 해양 클러스터라든지 문현 혁신도시라든지 크고 작은 개발 계획이 많아요.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호재이고 집값의 상승 요인도 되고, 특히 직주 근접 실수요자인 경우는 지금쯤 부산은 오르기 전에 매입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단문을 드립니다.